이야기가 있는 거에 뿅 갑니다. 그래서 춘천에 감자빵도 뜨게 되는 것이고, 또 낙원떡집에 그 전부경님의 스토리가 담기면 낙원떡집이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많은 고객들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스토리로 마케팅하는 거예요.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윤진님 오늘 아직 못 오셨는데, 정윤진님의 휴먼 스토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운기도 없고 소도 없더라. 네. 그 신랑 집에 갔는데 그 아버님이 갈 때 꼭 살피라고 했어요. 신랑 집에 가면 경운기가 있는지 아니면 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와라. 옛날에는 경운기 있고 소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덜컹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가지고 남편은 중국에 가 있어가지고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니 이거 얼마나 복을 받으신 겁니까? 전 세계 나라를. 그 다음에 김효우님은 실은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 이혼하셨는데 이혼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구속받지 않고 살고 있대요. 네, 어제 그저께도 4명이 스크린 했어요, 유성에서. 근데 뭐 너무 그 스크린을 좋아하시고 즐기시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일을 즐겁게 사시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내일은 없다. 오늘을 즐겨라. 그런 주의로 살고 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45쪽에 보면 I'm new, I'm old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I'm new, I'm old. I'm 뭐예요? 나는 납니다. 나의 정체성, 나다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나다우시잖아요. 네. 최비성님은 들어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텐션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기분을 서로 업시켜주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색깔, 맛,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 new, 나는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I'm old, 나는 그래서 이제 명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시 쓰듯 노래하듯 그림을 그리듯 오늘 휴먼 스토리를 써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6쪽에 보시면 따라서 합니다. 김재동처럼, 장경동처럼, 김창욱처럼 스토리를 만들어라. 네, 근데 여기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세 분? 장경동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다운 설교가 아니라 그냥 강연가다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Slice of life. 시작. Slice of life. 생활의 단편. 오늘 있었던 일. 출출했는데 그 새카맣게 탄 붕어빵을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 탄 거를 이렇게 딱 긁어내니까 또 맛이 있었고요. 그래서 MZ 세대가 여기 있었는데 갖다 줬더니 저는 탄 거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바꿔서 왔습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걸 집어내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작이 아니라 발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억 속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작가는 추억을 파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쟁이는 추억을 파먹는 거예요. 물론 창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소설로 쓰고 에세이를 쓰고 시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들을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창옥은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갑장님 김창옥 좋아하시죠? 좋아해요? 김창옥 교수. 네. 토크합니다. 오, 윤여인님 답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스피치 하지 않고 토크합니다. 대화합니다. 근데 김창옥은 그림 그리듯 묘사해요. 어떤 일을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묘사를 하세요. 연기자처럼 묘사하라. 자, 따라서 합니다. 김창옥처럼 연기하라. 시작. 김창옥처럼 연기하라. 그 다음에 김재동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은 그간에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거의 실은 차단돼 있어요. 활동에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동은 뭘 잘하냐면요. 청중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뭘 가지고요. 지렛대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요? 그거 아니고요. 퀘스천,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 수연님이 저한테 미팅을 하자고 해서 그래요. 저녁에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만나 뵀는데 너무 좋았어요. 스피치가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저 호세미님이 운영하는 유성 닭발집에 가서 네, 닭발을 먹었습니다. 저는 워로주를 먹었어요. 근데 소주를 탁 타줘가지고 워로 소주, 맥주 이렇게 섞어서 먹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부강이라서 대리운전인데 대리운전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대리운전비 딱 시켜가지고 저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샥 부강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볼 때 역시 서울에서 놀던 사람이라 통이 크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이수연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만 놓으세요. 그게 김재동이가 잘해요.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내가 개그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저보고 웃기라고 하는데 강의 요청받으면 강의 담당자들이 재밌게 강의해주세요. 재밌게 강의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책을 몇 번 들고 가면서 질문 던지고 맞춤 드리고 퍼포먼스처럼 하거든요. 여기 여러분 윤부영 시인이라고 알잖아요. 여기 3번인가 4번 초대를 했어요. 4년 연속으로. 네. 근데 처음에 와서 강의할 때는 1시간 만에 시인 되는 법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정말 판사하면서 고등학교 시간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청중이 지루할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지루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옆에 살짝 해드렸어요. 윤부영 시인님 이만큼을 가져와요.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질문하면서 나눠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추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퍼포먼스가 됐어요.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어떤 분들 액자에 넣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카피한 거를 어떤 얇은 비닐 종이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받는 재미에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인이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윤부영 시인처럼 퍼포먼스를 하라. 김재동처럼 하면 질문하라고요. 장경동처럼 하면 생활 단편을 들어라. 그 다음에 김창옥처럼 하면 연기하라.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김재동처럼 들었다 놨더라. 질문하라. 그 다음에 장경동처럼 생활 단편을 들어라. 그 다음에 김창옥처럼 연기하라.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넘기보시면 47쪽에 보시면 16가지 꼭지가 있답니다. 이걸 꼭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글쟁이들은 한 꼭지, 두 꼭지. 이건 소제목입니다. 자, 유년시절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잖아요. 저는 유년시절 중에 기억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사촌 동생이 저보다 1살 밑인데 우물가에 놀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음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서 어른들한테 알려가지고 결국 살렸거든요. 우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물에 빠지면 장수한대요. 우리 형은 옛날에 뒷간이라고 아십니까? 뒷간. 옛날 뒷간이었어. 근데 문이 없었어요. 그냥 가마빼기 다다다 뜯어가지고 거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낙차식입니다. 그리고 그 송판 2개를 이렇게 놨어요. 항아리 묶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부대기가 득실득실해요. 근데 그거를 퍼서 또 다시 옮겨요. 통에다, 큰 통에다. 우리 형이 4살 선배 위인데 그 형이 똥숟가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키도 크고요. 한 1m 80 정도 되고요. MBC 다녔거든요. MBC 네, 기술부에 다녔어요. TV 주조실이라고요. 다녔는데 외모도 뭐 훤칠하고 잘생기고요. 그 다음에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깡이 있어요. 깡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이 한번 싸움을 하는데 딱 이제 걸투를 하다가 옛날에는 싸움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각개목을 딱 들고 있는데 가다 말고 따다다다 후려치는 거야.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거야. 그래서 싸운 경험도 있고 한데 그 형이 똥통에 빠졌던 경험. 그래서 난리법석이었죠. 똥똑도 오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아침 새벽밥을 지어서 우리 형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가면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형을 이렇게 두둔하고 사랑을 듬뿍 줬거든요. 전 둘째라 형한테 조금 치였던 느낌이 있어요. 네. 형이 먹다 마른 음식도 먹고 또 옷 입다 마른 옷도 물려서 받아서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교정내에 살았거든요. 근데 나보다 1살 더 많은 그러니까 횟수로 달로 차면 1달 차인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전 못했어요. 1달 차인데. 네, 그래서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쫄랐던 기억들도 있고요. 또 우리 텃밭에 배추에 노란 꽃이 피잖아요. 짱아리. 네네. 그런데 그 여름에 봄에 그 나비들이 노란 나. 네 날아든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가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다가 썼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다른데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업을 엎어라. 네, 업을 엎어라에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업을 엎어라는 뜻은 여러분 직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서 거기다 뭔가 섞어보세요. 나는 자다 말고 왜 가래떡에다 팥 넣는 걸 또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을 했더니 그 떡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근데 잘 팔리지 않을까. 특히 네, 입시철 되면 네, 찰딱 붙더라고. 네. 근데 옛날에 그 찹쌀 그 인절미 있잖아요. 인절미를 쫙 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 인절미 사이에다가 팥고물 넣어가지고 했던 떡이 무슨 떡이에요? 그거는? 인절미처럼 팥을 넣어서 그렇게 해먹었던 적이 있어요. 떡 이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믹스 시켜봐라. 여러분들 직업에다가 뭔가 믹스를 시켜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수연님은 시를 딱 쓰더라고. 제작시를 한 5분 만에 딱딱 써내더니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초장은 유년 시절 얘기를 막 하고요. 시를 써놓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장은 이제 그 성숙기 한참 서울에서 잘 나갈 때 이때 스토리를 막 붙이더라고요. 종장은 앞으로의 미래, 노년 준비 뭐 이런 걸로 연결되니까 아주 멋진 휴먼 스토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스토리가 담기면 이게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를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을 미리 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제목이 저절로 나옵니다. 딱 그래서 핵심 키워드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가지가 다 휴먼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겁 많고 소심하고 그랬거든요.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활짝 그냥 홍조가 껴가지고 이것도 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길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거길 못 지나가고 돌아서도 지나갔어요. 그렇게 겁 많은 놈이 제가 울산시에서 강의하는데 본관을 꽉 채우고 별관까지 꽉 채우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 있죠. 저는 강의 요청 받으면 사람 많으면 신바람이 나요. 네. 그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의외성. 화술 강사인데 말을 어려서부터 잘했나요? 나한테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 정반대에 썼잖아요. 스토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외성, 반전, 거꾸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재밌게 말하려면 아까 김재동처럼 장경동처럼 그 다음에 김창욱처럼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쓰지 마시고요. 반전을 주려면 뒤집으면 돼요. 자, 어떻게 뒤집느냐. 요즘은 신혼여행 가서 그냥 갈라쓰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제주도 모래사장에 가면 반지가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시면 반지 확 집어던지고 빼내고 그냥 가는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반지 주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반지 주소 한번 갑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뭐 제주 여행을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결국은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민경석 형사하고 제수 씨하고 제주도 여행 가자마자 그냥 손 털고 반지 빼버리고 서울로 올라왔대. 이혼해버릴 때 왜 그랬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밋밋해요. 뻔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시간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런 영화 많죠. 드라마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 이혼했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휴먼 스토리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휴먼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야기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접목을 시키면 구전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47쪽 꼭지 가지고 푸는데 그런데요. 이거를 세 줄로 끝내더라고요. 1번을 보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윤현 씨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세 개 얘기를 했죠. 우리 형이 똥통에 빠졌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사촌 동생이 우물에 빠졌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 텃밭에 봄에 배추 꽃에 핀 노란 나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 나보다 한 달 빠른 바로 윗집 최학현인데요.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태평양 화학에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달이 빠른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한 달은 졸랐을 거예요. 초등학교 보내달라고.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데 1, 2, 3, 4 이거를 소제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부담되면 쪼개라. 시작. 부담되면 쪼개라. 그러니까 업을 엎어라.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쪼개보세요. 쪼개면 소제목이 또 나오거든요. 그 소제목을 가지고 매달리면 이야기가 줄줄줄줄줄 나오고 나중에는 반전을 주기 위해서 사건을 뒤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